분위기 정말 엄숙하다, 그죠? 반갑습니다. 김영철입니다. 지난주보다 덜 반갑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밑에서 강연했잖아요. 최초로 이런 시도를 해봤죠. 김재동의 여러분 톡투유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걱정 말아요 그대. 그게 보면 김재동이 막 무대를 막 누비면서 상담하고 마이크 들고 대화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걸 지난주에 제가 시도했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냥 제 스타일대로 하려고. 네. 오늘은 이제 향기 노트인데 한 15분 정도 할 거예요. 15분에서 20분 정도 할 거예요. 제목은 87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향기 노트는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86번까지 유튜브에 올라가 있겠죠. 유튜브는 뭔지 다 아시죠? 거기에 향기 노트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뭐 그것도 귀찮으시면 제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향기나는 김선장이라고 치시면 블로그가 있거든요. 그 블로그에 제가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86개. 그러니까 일부러 안 찾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 87번째고요. 한 500개 이상 해보려고 합니다. 향기 노트를. 아까 앞에 꿈 얘기하시던데 뭐 조금씩 하다 보면 500회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87회를 제가 매주 했으니까 한 90주 정도 한 거죠. 한 2주 정도, 2, 3주 정도 쉰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얼마 걸린 거예요? 2년 조금 안 됐죠? 네. 한 500회 정도 하면 방송에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제가 9월 달에 아침마당에 출연하기로 돼 있는데, 연도가 안 정해져가지고. 아무튼 9월 달에 나갈 계획이에요. 근데 한 500회 정도 하면 나가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최초거든. 대한민국에 이 향기 노트라는 걸 매주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거든요. 매주 강연을 이렇게 이게 새로 만들거든요, 제가. 저는 여러분 어디 이렇게 8시간씩 4일 강의도 가끔 가고 그래요. 근데 그런 강의보다 향기 노트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던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뭐 4시간짜리, 10시간짜리 이런 강의는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편집하면 돼요. 별로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근데 이 향기 노트는 늘 이틀 이상 이렇게 투자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시켜서 하면 어떻게 할까 싶어요. 만약에 이게 매주 출연료를 줄 테니까 이거 하라고 그러면 이거 힘들어서 할 수 있겠나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좋아서 하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아무튼 한 500회 이상은 제가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으니까 해야 되겠죠, 500회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 사인 받고 싶은 분은 미리 받아 놓으세요. 왜냐면 이게 유명해진 다음에 사인 받으러 오면 좀 이게 부담스럽거든, 서로. 그렇지 않아요? 사인은 언제 받는 게 좋냐면 안 유명할 때 받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혹시 압니까? 나중에 돈 될지. 그 뭡니까? 이승엽 선수 야구공 하나 얼마라고 합니까? 뭐 5억이 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유명할 때 지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리액션은 별로 없네요. 그죠? 오늘 포기하고 그냥 혼자 소식껏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읽어봐 주실 수 있죠? 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교훈. 우리 학교 다닐 때 교훈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반은 뭐예요? 급훈. 학교는 뭡니까? 교훈. 네, 교훈은 뭡니까? 그럼 뭐가 보이십니까? 네, 학교가 보입니다. 학교에서는 뭐 합니까? 사실 사람마다 다르죠? 상식적으로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 싸우러 오는 놈도 있고 학교에 가끔 들리는 놈도 있고 뭐 학교에 밥 먹으러 갔었어요, 학교에? 저분은 학교에 밥 먹으러 다녔나 보네? 학교에 밥 먹으러 가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는 학교에서 뭘 하나요? 물으면 이렇게 공부합니다 그럽니다. 그죠? 맞죠? 네,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삶이 만약에 공부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 삶이 공부라고 한다면 인생은 뭘까요? 공부는 학교에서 하는 거잖아요. 삶이 공부라면 인생은 뭐예요? 인생 학교죠, 인생 학교. 우리 인생은 인생 학교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늘 이 인생을 살면서 뭔가를 배우잖아요. 끊임없이 공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인생을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만약에 공부라면 우리 인생은 인생 학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네, 인생은 학교다. 그럼 이 인생 학교에 하루 수업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하루 수업 시간. 굉장히 질문 쉽습니다. 네. 몇 시간? 네, 24시간 맞습니다. 다 같이 해보세요. 몇 시간? 뭐, 아직도 8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구나. 뭐,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니까 난 8시간. 이렇게. 그 인생 학교는 24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꿈꾸면서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발견하고, 발명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은 24시간이에요. 그죠? 수업 시간은 24시간. 자, 그러면 인생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은 뭐가 있습니까?
뭐 배우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시면서? 우리 신생쌤 방금 꿈 얘기하셨잖아요, 그 꿈. 그 꿈을 배웠어요. 또 뭐 배우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막내 것 같다, 오늘. 엄마 대신 왔다, 그죠? 네. 뭐 배웠어요, 인생학교에서? 네, 죄송합니다. 질문 안 하기로 해놓고. 죄송합니다. 우리 인생학교에서 이런 거 배우잖아요. 사랑하는 방법 배우죠. 또 뭐 이렇게 상실도 배우잖아요. 여러분, 상실과 결핍의 차이 아십니까? 그냥 참고로. 상실은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잊어버린 걸 상실했다고 그래요. 그 애인이 있다가 사라지면 뭐예요? 상실했다 그래요. 결핍은 뭐냐면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모태솔로 이런 사람은 처음부터 애인이 없죠. 그게 애인이 결핍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실과 결핍은 다릅니다. 아무튼 상실 같은 것도 배우고 결핍도 배우고 인내하는 법도 배우고 또 뭐 관계 맺는 법도 배우고 또 뭐 배웁니까? 도전하는 법도 배우고 두려움도 배우고 꿈 찾는 법도 배우고 꿈 찾다가 실패해가지고 우울한 법도 배우고 그 우울한 거 극복하는 방법도 배우고 죽으려고 하다가 다시 사는 법도 배우고 그런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웁니다. 인생학교에서. 그런데 혼자 배우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배웁니까? 이 관계 속에서 배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죠. 내 인생에 단 한 명. 그 관계 속에서 죽으려던 사람이 어떤 단 한 명을 만나서 살기도 하고 내가 또 어떤 단 한 명 때문에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아까 그 김빙현 강사라는 분은 누구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강의 요청. 그 피아노학원 원장님들이 강의 요청해달라는 그 한 명이 없었다면 지금 강사를 안 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 명 때문에 인생이 바뀌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학교를 잘 들여다보면 사실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면서 그걸 깨닫지 못하게, 이미 내한테 있는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못 누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학교를 해서 배울 게 정말 많은데 이 인생학교에서 그럼 졸업은 언제 할까요? 여러분 언제 이 인생학교 졸업을 할까요? 관장님은 질문해도 되죠? 관장님 언제 졸업하실 거예요? 인생을 마감할 때 역시 관장님 수준이 높다. 딴 데 가면 다 죽을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마감할 때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삶이 읽어보세요. 삶이 다 할 때 우리는 인생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인생학교는 누가 언제 먼저 졸업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졸업 연도가 아니죠. 그럼 뭐가 중요해요? 학교를 어떻게 다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이 질문이 어렵습니까? 다 같이 대해보세요. 삶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삶의 질이 중요한 겁니다. 그 질은 누가 결정해요? 그래요. 중요한 건 이게요.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질은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누가 나보고 가난하다고 비난을 해도 가난한 내가 행복하면 어때요? 비난하는 그 사람이 더 불행한 거예요. 우리 인터넷에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아버님은 오르내리를 하고 있고 여동생은 자살했고 두 번째 여동생은 이혼할 준비하고 있고 나는 이혼했고 우리 아는 딴 사람이 키우고 근데 돈은 많아. 이게 누구예요? 네, 그 사람이에요. 지금 녹화되고 있어서 이런 말할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행복합니까? 저 그 얘기를 다 보면서 제가 더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이 더 행복하지 않아요? 누가 결정할 문제다? 내가 결정하기. 그래서 인생은 좀 살만하다 이런 말 하죠. 우리가 삶은 살만하다 이런 얘기 하죠. 왜 삶이 살만한가 생각해 보면 내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내 삶을 결정할 수가 없다면 삶은 살만하지 않겠죠. 내가 결정할 수 있으니까 살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진짜 죽을 고생을 하고 있어도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자유가 있어요. 그게 뭐의 자유인지 아세요?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자유는 아무리 악독한 사람을 만나도 빼앗아가지 못해요. 아무리 독재를 만나도 빼앗아가지 못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용되었던 정신의학자가 이 말을 했죠. 뭐예요 그게? 선택의 자유라는 겁니다. 선택의 자유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죽기 직전까지 고통을 당해도 죽어버릴지 살지를 누가 선택한다? 내가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의 자유만큼은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자유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게 다 있다는 거죠. 누구나. 그러니까 인생은 뭐예요? 선택하기에 따라서 살만 난다 이 말입니다. 살만 나죠? 여러분 도서관을 오늘 선택하셔가지고 여기 오셨잖아요. 그죠? 살만 나잖아요. 왜냐하면 이 1시간 반을 투자해서 내가 15시간 읽어야 될 책의 내용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그 어떤 한마디에 의해서 지금까지 살던 불행했던 내 모습이 행복하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누구의 몫이다? 내가 선택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좀 살만 나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 다 살만 나시죠? 네. 이런 건 대답하셔도 돼요. 살만 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학교에 다니면 참 인생이 살만다는데 이 인생학교라는 것은 학교니까 교장은 누굽니까? 그렇죠. 나 자신이 교장입니다. 학교가 있으면 교장이 있잖아요. 인생학교의 교장은 누구다? 여기 계신 여러분 각자다. 그럼 이 인생학교의 교장은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학교에 계신 교장 선생님이 뭘 합니까? 첫째 뭐 합니까? 교훈을 정합니다. 있죠? 학교 이렇게 교문 옆에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교훈, 뭐, 큰 꿈을 가져라, 이런 교훈을 정하는 게 교장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학교의 교훈은 누가 정해야 됩니까? 그래요. 내가 정해야 됩니다. 방금 누가 내가 정해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혹시 여쭤봐도 돼요? 그 고정석이네, 고정석. 항상 거기 계시네요. 그죠? 작년부터 거기 계시더라. 맞죠? 네. 제가 기억합니다. 인생학교의 교훈이 뭐예요? 우리 2초 이상 넘어가면 패스할게요. 썰렁해지니까. 교훈이? 열심히 살자. 무슨 그런 말을 그렇게 음숙하게 하십니까? 또 나는 내 인생의 교훈을 한번 얘기해보고 싶다. 없습니까? 뭐 좌우명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뭐 가훈을 얘기하셔도 되고. 아무튼 이 인생학교에 자기 교훈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어떤 분이 이런 교훈을 쓰셨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빨리 죽어라? 아니죠. 아직 죽지 않은 사람으로 살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는 사람처럼 살아라? 조금 약하죠? 2% 부족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아직 죽지 않은 사람으로 살지 말라. 네? 인상답게 살아라. 맞아요. 조금 약해요. 조금 더 써보세요. 어떻게 살아란 말일까요? 여러분, 아직 죽지 않은 사람으로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아니, 아직 죽지 않은 사람으로 살지 말라 했잖아요. 그 아직 죽지 않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죽지 않은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내가 죽지 못해 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예요? 아직 죽지 않은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산다. 일할 때 뭐라고 해요, 이런 사람? 내가 진짜 죽지 못해 일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 만나러 갈 때 뭐예요? 아이고, 내가 진짜 죽지 못해 만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뭡니까? 아직 죽지 않은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일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거고, 돈 안 벌 수 없으니까 버는 거고, 그렇죠? 밭에 안 나갈 수 없으니까 나가는 거고. 이렇게 사는 게 뭐예요? 아직 죽지 않은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한 거죠. 그럼 아직 죽지 않은 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건 어떤 뜻이냐 하면 이렇게 산다는 뜻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홈런왕의 공통점이 뭡니까? 삼진왕이에요, 삼진왕. 여러분, 삼진을 겁내면 홈런을 때릴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방망이를 어디 드러낼까? 번트 되겠죠. 아니면 뭐 1루타 정도 치려고 하고. 사는데, 그러니까 죽는 걸 겁내면 홈런을 칠 수가 없습니다. 방망이를 휘두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홈런왕들은 대부분 공통점이 삼진왕입니다. 그런데 홈런왕이라고 부르지 삼진왕이라고 부르지 않죠. 왜? 그 도전한 게 더 값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강연 잘하는 사람은 공통점이 뭐예요? 무대에서 안 떨고 막 강의 막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신나게 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공통점이 뭘까요? 아까 그 김미경 강사 같은 분. 이런 분들 공통점이 뭐예요? 망신을 많이 당해봤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뭐 망신이 필요 없다 할 정도로 망신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어떤 망신을 당해도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 화려 보이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은 다 공통점이 뭡니까? 그 뒤에 피나는 노력을 했다는 거죠. TV에 나오는 가수 이성철 씨는 어땠습니까? 10년 동안 무명으로 나이트에서 노래 부르는 언더그라운드 가수였다는 거죠. 10년 동안. 우리 개콘에 보면 뭡니까? 김병만 씨입니까? 그 달인의 코너로 500회 이상 했다고 왜 이렇게 방송에 나오죠? 그 김병만 씨하고 웬 TV 아나운서가, 여자 아나운서가 이제 김병만 씨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아니, 김병만 씨 대단하다. 어떻게 매주 다른 프로그램으로 500회를 할 수 있느냐. 그 달인의 코너를. 최장수 코너잖아요. 그 아이디어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어떻게 매주 한 번씩 그렇게 새로운 걸 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김병만 씨가 뭐라고 할게요? 그 500회는 사실 방송 준비하면서 한 게 아니고요. 10년 동안 나이트에서 밤 무대 때면서 준비한 거 TV에서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겉으로 화려해 보이지만 뒤에서 뭡니까? 인생을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최선을 다해 살아본 거죠. 이렇게 산 거죠. 이렇게 사는 거. 마음껏 살아본 거죠. 여러분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 강연 듣고 계십니다. 그럼 어차피 강연 들고 어떻게 듣는 게 나아요? 원 없이 듣는 게 나아요. 들을까 말까 잘까 말까 이러고 듣는 것보다는 원 없이 듣는 게 나아요. 안 그렇습니까?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 먹을 때 어떻게 먹는 게 나아요? 비싼 거 먹을까 말까 이거 이 비싼 게 묻어도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맛있게 먹는 게 나아요. 안 그렇습니까?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30분을 책을 봐도 누가 불러도 모를 만큼 몰입해서 보는 게 나아요. 여러분 어차피 공부할 거면 장학금 받는 게 낫죠. 어차피 놀 거면 노래해가지고 상 받는 게 낫죠.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운동할 거면 1등에서 상 받는 게 낫죠. 그리고 어차피 뭘 할 거면 여러분 최고라 잘하는 게 나아요. 상은 굳이 못 받더라도. 근데 내 자신이 알잖아. 내가 상을 받든 못 받든 내가 내 수준에서 얼만큼 잘했는지는 내가 알잖아요. 여러분 누구보다 잘 살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가 힘든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저는 강의를 참 잘한다고 생각해요. 제 수준에서. 누구보다 잘한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 순간 강의가 하기 싫어져요. 언제 저렇게 되겠노 싶어요. 언제 TV에 나가고. 뭐 김미영 씨 얘기 아까 몇 년 했다고? 20몇 년? 23년? 저보다 한 12년, 15년 더 했네. 그 얼마나 이게 희망적이 김미경 씨가 제 정도 경력 됐을 때 저만큼 했을까 싶어요. 제 기준이에요. 이거 비웃어도 상관없어요. 제 기준이에요. 남보다 잘하려고 하면 힘들잖아. 그냥 내 기준에서 내가 잘하면 그게 잘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제가 빌 게이츠보다 더 많이 벌 수 있겠어요? 빌 게이츠 재산이 50조인가 60조인가 그렇던데. 여러분 50조면 하루에 1억씩 몇 년 써야 되는 줄 알아요? 계산해 보세요. 죽을 때까지 1억 써도 다 못 쓰는 돈이 매일 1억 써도 다 못 쓰는 게 50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마음껏 살면 되는 겁니다. 언제를? 매 순간을 말입니다. 매 순간을. 여러분 꿈 얘기 아까 하시던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막 열받고 스트레스 받고 막 이렇게 살면 돼요? 그러다가는 꿈 이루기 전에 과로사로 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꿈을 이루고 싶은 사람 오늘 뭐예요? 꿈을 이룬 사람처럼 살면 돼요. 오늘 꿈을 이룬 사람처럼 살면 되잖아요. 그럼 부를 게 없죠. 근데 신기한 건 뭐예요? 오늘 꿈을 이룬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꿈대로 삽니다. 안 그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이순영 선생님이 이렇게 일반 대중들 앞에 서서 무대에서 강의하는 것은 두 번째예요. 태어나서 두 번째예요. 아까 자기 나이 밝히대, 그죠? 43년 만에 태어나서 두 번째예요. 잘해요, 못해요? 태어나서 두 번째 한 거예요, 여러분, 무대에서. 이 정도 되면 보통 아무리 대구라도, 우와, 이런 반응은 나와야 되는 거 아이가? 다시 합시다, 다시. 박수 치면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런 우리 분위기가 필요해요. 다시 합시다, 처음부터. 우리 이 선생님이 태어나서 강연 오늘 두 번째 하신 거예요.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분위기가 돼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냥 저 사람 강의 잘하네, 못하네로 보면 별거 아니죠. 근데 이 사람 인생을 놓고 보면 엄청난 터닝 포인트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지면 자신 있습니까? 여기 나오셔가지고 1시간 동안 강의해 보실 분, 손 들어 보세요. 제가 공짜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면 자신 있는 분.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누군가에겐 어마어마한 도전이고 어마어마하게 두렵고 힘든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별거 아니죠. 남일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소신대로 사는 게 제일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 어떻게 사냐면 꿈을 이루라고 하면 준비되면 이루려고 해요. 강의하라고 그러면 이런 이제 용학도서관 정도 무대에 서려면 내가 강의할 실력이 쌓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실력을 어디서 어떻게 쌓냐는 거지 도대체. 용학도서관 무대에 서서 강의를 할 실력을 쌓으려면 여러분 용학도서관보다 큰 무대에서 강의해보고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이 정도 무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강의 무대에 올라가지도 않으려고 하면서 뭐 하려고 해요? 준비하려고 해요. 그럼 그 사람 평생 가도 강의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제로 막 세우죠, 강제로. 근데 정말 신기한 일이 있어요. 강제로 날짜 잡아서 이번 달에는 이순신 선생님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며칠 밤새 한다. 그리고 알아서 실력 만들어 갖고 온다. 수업 시간에 매주 얘기하는 것보다요, 무대 만들어서 날짜 잡아주는 게 더 빨라요. 혼자 알아서 밤새 하거든. 안 그렇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쪽팔리기 싫어서 그래요. 쪽팔리기 싫어. 남들이 쳐다보니까 쪽팔리기 싫어서 그래요. 근데 하다 보면 사실은 내가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60분 동안 내가 의미 있는 얘기를 하려면 나는 의미 있는 얘기를 도대체 몇 배 정도 공부해야 60분 동안 의미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공부하면서 많이 울었을 거야, 혼자 아마. 아까 동영상 틀어놓고 자기가 막 울대. 다음에 내가 향연노트 했는데 이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면 어쩌자고. 막 울리고 자기가 막 울고 이러잖아요.
그런 걸 이제 두 자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몰입한다. 그렇죠. 몰입한다. 자기 강의에 자기가 몰입되면 그 강의는 누구도 변환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강의인 겁니다. 나를 위한 강의가 됐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강사가 자기를 위할 수 없는 말을 청중한테 한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일단 나한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제일 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인생학교의 교훈이 이거예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네, 너의 귀로 말하고 그의 눈으로 보라. 제 이름이 김병철이에요. 제가 직접 쓴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얘기하면. 다시 합시다. 다시 합시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김병철 제 이름이에요. 네. 레크레이션을 해야 될지 강의를 해야 될지 헷갈립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 한번 해보실 분. 해석하시는 분께 제가 오늘 향기 나는 사람, 냄새 나는 사람 세 번째 쓴 책 가져왔습니다. 선물로 드릴게요. 네, 해석해 보세요. 많이 들어주고 상대편의 입장에서 바라보라. 네, 2% 부족합니다. 네, 아쉽습니다. 또 해보실 분, 도전해 보실 분. 정답이 있습니다, 이건. 오늘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다면서요. 예. 여러분도 처음 들었습니까? 아니요. 오늘 질의응답 있다, 다시. 질의응답 시간이 있다면서요. 맞아요. 있다 했어. 분위기가 집에 바로 갈락했는데 뭔 소리고? 이런 분위기네요. 그렇구나. 질의응답, 질문 하실 거 생각해 놓으세요. 질문하셔도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의 귀로 말하고, 너는 2인칭이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2인칭. 내가 말을 할 때, 사람들은 보통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 귀로 들으면서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내 귀로 들으면서 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내 귀에 통쾌한 말 하죠. 화나면. 열받으면 내 귀에 그 열받는 걸 해소할 수 있는 말을 하죠. 그래서 상대방 귀에는 어떻게 돼, 이게? 상처가 나요. 그래서 말할 때는 내 귀로 내가 하는 말을 듣지 말고 상대방 귀로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이거예요. 이게 너의 귀로 말하고 이 뜻입니다. 그의 눈으로 보라는 건 뭡니까? 우리 관장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하고 있다 쳐요. 막 설득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근데 3자가 볼 때 사기치고 있는 거야.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라는 건 3자잖아요. 3자가 눈으로 볼 때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맞는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너의 귀로 말하고 그의 눈으로 보라 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게 저는 제 인생의 학교의 교훈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인생 학교의 교훈이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인생 학교에, 내 인생 학교의 교훈이 뭐냐 이거예요. 왜? 인생 학교는 누가 교장이다? 내가 교장이다. 그 교장은 뭐 한다? 인생의 학교의 교훈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 교훈이 결국 뭡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향기로트 87번째 제목이 뭐였어요? 기억이 안 나세요? 네. 인생학교의, 당신의 인생학교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죠. 내가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뭐를? 내 인생학교의 교훈을. 그러면 내 인생학교는 누구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순간을 최대한 즐겁게 살 수 있게 될지도 모르죠. 뭐만 한다면? 내가 선택만 한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학교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생각 안 나면 아무거나 그냥 지금 즐거운 거 정해놓고 사세요. 살다 보면 더 좋은 게 나타나죠. 그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더 삶이 재밌어지겠죠. 제가 뭐 정해라 했다고 스트레스 받고 이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학교의 교훈은 무엇인가 생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87번째 향기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